이 한 구절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이 외로워 혼자라고 느껴질 때 찾게 되는 말씀. 시편 25편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 모두는 인생의 수없이 많은 갈림길 앞에 서곤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이 구절은 바로 그런 순간 눈앞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오늘 저는 민수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민수는 29살, 흔히 말하는 잘나가는 대기업 사원입니다. 부모님은 뿌듯해했고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정작 민수의 마음에는 허전함이 자리했습니다. 매일 같은 지하철, 같은 회의, 같은 야근. 민수는 자신이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과연 내 청춘은 이런 걸까? 내가 너무 배부른 생각을 하는 걸까? 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채 눈을 감으면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민수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가 소복이 쌓인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색이 바랜 크레파스로 그린 공룡, 로봇, 그리고 어린 민수가 상상한 미래 도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오래전 잃어버린 심장의 박동이 되살아나는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회사 노트북을 덮고 작은 캔버스를 꺼냈습니다. 브러쉬를 잡는 손은 서툴렀지만 눈동자는 반짝이었습니다. 물감 냄새가 방 안에 퍼질 때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매일 2시간, 그리고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그림에 투자했습니다. SNS에 첫 그림을 올렸을 때는 좋아요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3달 그는 꾸준히 올렸고 팔로워는 2명, 5명,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작은 하트 하나가 민수에게는 거대한 박수 같았습니다.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즌이 되면서 밤 11시 퇴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캠퍼스를 바라보다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림이 점점 멀어질수록 가슴에 작은 돌덩이가 얹히는 듯 답답했습니다. 민수는 고민 끝에 신뢰하던 선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선배는 내가 포기하면 아무도 대신 그 꿈을 그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동료는 안정적인 월급을 버리면 후회할 거야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상사에게 사직 의사를 전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허공에 띄운 종이 비행기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도 추락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시편 25편 4절을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사직 후 첫 달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었고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그림을 그리고 지역 아트마켓과 온라인 플랫폼에 작품을 올렸습니다. 3달이 지나도 그림이 팔리지 않자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큰 꿈을 꾼 걸까?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을 때 작은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한 유명 북유럽 라이프스타일 잡지에서 신의 아티스트 특집에 민수의 SNS를 보고 연락해 온 것입니다. 인터뷰가 실린 잡지가 발행되자 민수의 계정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팔로워가 3,000명에서 하루 만에 2만 명을 넘겼고 그의 이메일은 작품 문의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첫 개인전을 준비하며 매일 밤 작업실에서 캔버스와 씨름했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날 북적이는 관람객 사이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스케치북 속 공룡이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전시 마지막 날 민수의 모든 작품은 완판되었습니다. 한 중년 부부는 당신 그림을 거실에 두면 매일이 새 출발 같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수는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일상에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안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숨 쉬며 살 것인가?
두려움 너머의 광야로 발을 내디딜 것인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익숙함을 벗어날 때 극심한 불안을 느끼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장을 이룬다고요. 철학자들도 말합니다.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지만 책임을 감당할 때 비로소 진정한 주체가 된다고요. 시편 25편 4절은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 인간의 근원적 갈망, 방향을 알고 싶다에 응답합니다. 보편적 가치인 자아실현과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도 길 위에서는 겸손히 도움을 구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첫째, 매일 10분씩 당신의 내면이 진짜 원하는 것을 글로 적어보세요. 둘째, 그중 가장 두근거리는 목표를 위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한 가지를 바로 실천해 보세요. 셋째, 결과가 어떻든 기록하고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기록은 길 위에 표지판이 되어줍니다. 결국 길이란 한 걸음 한 걸음 이어붙여 완성하는 발자국의 궤적입니다.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면 그 자리에 또 하나의 단단한 발자국이 새겨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서 계신가요? 혹시 새로운 길을 앞두고 망설이고 있다면 시편 25편 4절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아갈 용기를 그리고 길을 잃어도 다시 방향을 찾을 희망을 줄 것입니다. 오늘 민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용기와 따뜻한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길을 밝혀줄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말씀 함께 나눠요.